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공개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가 제작되는 영상이었는데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갖추지 못했다는 자동화 공정을 구축한 카이 공장에서는 더 정밀하고 더 빠르게 양산 1호기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지난 2020년 9월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며 시작기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양산 1호기는 2026년 공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KF-21 양산 1호기를 누리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거의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국가로 최근까지도 두 국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와 중국이 국경지대 경비병 배치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인도와 중국 간의 원한 관계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달하는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갈등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중국은 인도와의 경계 지역에 수많은 중국산 전투기를 배치했고 인도는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는 한국산 K9 추가 도입을 확정하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전투기 대량 도입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양산 1호기가 제작되는 장면을 공개하자 인도에서도 이를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현재보다 최소 200여 대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 러시아산 미그기를 대체할 총 200여 대의 최신형 전투기가 인도 공군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KF-21 전투기 수준으로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이 가능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산 KF-21 전투기는 가장 적합한 최신형 전투기 구매 사양의 모든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매우 유력한 후보로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0여 기가 있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이 언급한 최신형 전투기 요건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인도 최대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국산 전투기는 외국산 전투기보다 떨어지는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인도에서 만든 무기라도 적의 위협에 대항하지 못한다면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 도입을 위한 밑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움직임으로 인해 현재 중국 정부와 국경 언론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해 논란은 눈치입니다. 중국의 국경 언론들은 KF-21 전투기가 양산에 돌입한 것을 공개할 만큼 투명하게 양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으며 블록2 개발이 진행됨과 함께 실전 기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에 대한 보도를 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인도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등장한 계기는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직후부터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방한 결과가 비밀리에 붙여져 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련한 양국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특이하게도 국내 언론보다 중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빠르게 인도와 한국의 합의가 진전되어 현재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 백문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국경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인도 국방부 관계자와
한국 고위 관계자 간의 만남을 경계하며 빠르게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군이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한 K9 자주포를 접한 이후 중국은 한국산 무기가 실제로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인도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할 차세대 무기체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1순위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현지 언론 매체들 역시 현실적으로 인도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의 KF-21 전투기밖에 없다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도 내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양산 시기까지 고려하여 한국 전투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인도군은 한국 전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도의 최신 전투기 도입 사업은 잠깐 중단되었는데요. 사실 인도의 속사정을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 시장의 현황과 비슷합니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인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지 보수는 물론 가격 대비 강력한 성능이 보장되는 국가의 전투 무기를 구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나라를 찾자니 한국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구매해간 K9에 대해 한국은 유지 보수와 그 성능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KF-21 전투기가 양산되는 2026년까지 현재 가진 라팔 전투기 30대로 버티며 KF-21 전투기를 인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양산 1호기 공개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도 KF-21에 대해 보도하며 한껏 기대 중인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가 아직 KF-21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KF-21의 기술 이전을 바라고 있으며 현재 KF-21의 경납고까지 준비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부터 KF-21 시제 한 대와 다양한 기술 데이터를 받아 현지에서 조립하는 KF-21 48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대 계획대로라면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 시제기 한 대를 받아야 했지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분담금을 축소하고 기술 이전도 줄이기로 해 결국 시제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인도네시아 버전 전투기를 생산할 부지를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 기술은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에야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도네시아는 준비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를 비롯해 사우디 등 다른 나라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도네시아는 배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몰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의 기술 유출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분담금도 대폭 축소되었기에 현지 생산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포기하지 않았다며 포기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의 한국 정부가 상황에 따라서는 인도네시아를 빼놓고 독자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에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 라팔을 구입하고 지금 튀르키예의 칸까지 눈독을 들이며 대안책을 마련한 듯한데 KF-21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인데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국가들이 KF-21을 함께 개발하고자 달려들고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연이어 밝히자 후회하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군사매체 아랍디펜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KF-21 판매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며 KF-21은 다양한 종류의 장거리 항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고 매우 다재능하고 디지털한 전투기로 외국의 판매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래 인도네시아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이 기여금을 줄이면서 7.5%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수준이 되었다는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랍디펜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KF-21을 선호하는지 분석했는데 KF-21이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의 지배력을 위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KF-21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며 이에 비하면 라팔 판매 및 유지 관리 전략의 약점으로 높은 비용을 지적했습니다. 라팔은 항상 고품질이고 정교한 제품으로 마케팅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첨단 레이더 기술, 전자전 시스템, 다재능한 기능 덕분에 인도나 카타르, 이집트 등의 국가로부터 계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팔에 대한 무기체계의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통합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정당화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경험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2016년 인도는 약 87억 달러에 라팔 항공기 36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스트라 공대공 미사일이나 소우 대공 무기 등 국산 무기를 통합하면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이런 시스템을 프랑스 항공기에 맞게 조정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더 유연한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제는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는 라팔 운영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라팔의 매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KF-21 보람에는 더 낮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KF-21의 주요 장점은 비용 효율적인 설계라며 개방적 아키텍처로 제작되어 무기 통합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이를 통해 운영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라팔 판매 전력은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회사에서는 높은 이익 마진에만 집착하고 기술 공유나 비용 절감을 거부해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은 인도와 K9 자주포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와 인도군에 요구하면서 성능과 가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군사무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틈새 시장에서 300대에 400대가량 해외 수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기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의 수출 이력이 그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지 불과 10년 만에 7개 국가에 국산 군용기 200여 대 이상을 판매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로 KF-21 전투기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사업을 추진하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유럽을 주요 수출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KF-21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현재 KF-21 블록1의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출 제약을 받게 될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미국산 무기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인도에 수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가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전투기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사실 KF-21 전투기급 첨단 기술을 가진 전투기를 이 정도로 빠르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양산에 돌입해온 국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아직 세계 1위 자리는 미국이 지키고 있지만 일부 부분은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시장의 후발주자가 이토록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에 대해 세계는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의 돌풍을 몰고 올 정도로 성능에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건 자주 국방을 위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국산 화율을 높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투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무장체계의 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F-21 양산 1호기부터 현재 12호기까지
동시에 조립이 착수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지않아 KF-21 블록원 40대가 한국의 하늘을 수호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3에 탑재될 한국형 엔진 개발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진정으로 독자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엔진 국산화는 필수입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핵심 부품인 엔진은 전투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투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규제를 통해 첨단 엔진 기술과 부품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KF-21처럼 미국산 엔진을 도입했더라도 유지보수나 수리시 제조국의 허가 없이는 뜯어보지도 못한 채 미국의 허가만 수개월이 걸리기에 상당한 전력 손실도 발생합니다. 이에 한국은 항공엔진 독립을 천명하고 국산화를 공식화에 돌입한 것인데요. 현재 KF-21에 장착된 14,770파운드급 엔진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에 불과할 만큼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자체 전투기를 보유한 일본과 인도도 자체 엔진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역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30년 동안 45조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 러시아산 엔진을 불법으로 기술 탈취까지 했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엔진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난이도가 높다 보니 차라리 엔진을 사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엔진 국산화는 반드시 도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 한 유럽 군사 매체에서 과연 최고의 5세대 전투기는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후보는 미국의 F-35 라이트닝, 중국의 젠-31, 튀르키예의 칸, 그리고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였는데요. 많은 유럽 네티즌들이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역시 1위는 미국의 F-35 라이트닝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전투기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머지 셋 중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비행 퍼포먼스를 증명해낸 전투기는 KF-21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5세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KF-21은 이미 5세대 전투기 젠-20을 사용 중인 중국의 젠-31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이유는 중국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겠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높은 수준의 항공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KF-21 개발에 앞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을 통해 기술력을 증명해 낸 한국은 이외에도 각종 항공기 부품과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우수한 품질을 통해 그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공중전력의 우위 확보와 엔진의 파생력 측면에서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모든 유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아쉽게도 외국산인데요.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경전투기 FA-50은 미국 지사의 F-404 엔진을 사용하고 KF-21도 지사의 F-414 400K 엔진을 사용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로부터 면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한국이 개발한 엔진은 아닙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등 한국의 두 기업이 15,000파운드급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도 미사일 엔진, 항공기 보조장치, F-414 엔진, 라이센스 생산 등 15,000개 이상의 엔진을 만든 경험이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한 기업입니다. 항공용 엔진과 발전용 엔진은 모두 가스터빈 기반 기술과 사용되는 소재가 상당히 유사해 기술력만큼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그 생산 능력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일어났는데요. 전투기 엔진 국산화의 선봉에 서 있는 한화는 경남 창원의 가스터빈 엔진 공장의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리고
엔진의 설계부터 제조 등 100% 국산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화는 지난 45년 동안 면허 생산 방식으로 수많은 전투기용 가스터빈 엔진을 생산해오며 엔진에 대한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왔는데요. 한화는 미국 현지 공장 수준의 생산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원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협력업체에 제조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없겠냐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오랜 시간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쌓은 기술력이 이제는 본사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는 미국에 있던 일부 생산 라인을 아예 창원 공장으로 옮겨 부품 생산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검증된 항공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양산을 시작한 KF-21 역시 높은 수준의 전투기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요. 또한 항공 엔진을 개발 중인 두산에서도 최근 독자 개발한 가스터빈 엔진의 실성능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최고의 공중 우세기인 F-22의 엔진 F-119와 동등한 성능의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터빈 입구 온도 즉 TIT 수치인데, F-22의 F-119 엔진은 TIT가 1649도로 초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며 강력한 추력을 제공합니다. 이 수치는 항공 엔진의 효율성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높은 TIT를 달성하려면 소재, 냉각 기술, 설계 등 모든 면에서 첨단 기술이 요구됩니다. 즉, TIT가 높을수록 엔진의 열 효율이 증가하며 이는 더 적은 연료로 더 큰 추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F-119 엔진의 경우 TIT 1649도를 바탕으로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하 1.82의 슈퍼크루즈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발전용 가스터빈인 DGTU 300HSII는 TIT 1650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지사와 독일 지멘스사보다 50도 높은 수치인 겁니다. 이는 F-119 엔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두산이 이미 F-22급 고온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두산에는 더 나아가 H클래스를 넘어 J클래스 가스터빈 개발에도 성공적으로 도전 중입니다. TIT 수치에 따라 1400도는 F클래스, 1600도는 H클래스, 1900도 이상은 J클래스로 나뉘는데, 한국은 이미 2019년에 H클래스 가스터빈을 국산화했고 현재는 J클래스 기술력도 확보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인 2024년에 F클래스 약 1400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으며 TIT 기준으로도 300도 이상, 즉 한 세대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음을 의미합니다. TIT의 기술적 기반만 보더라도 한국은 단일 항공용 엔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F-35에 F-135 엔진 TIT 1980도에 근접한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스터빈 엔진의 TIT 수준만 달성했다고 해서 항공용 엔진 개발이 손쉬운 것은 아닌데요. 크기에 따른 변화로 인해 항공용 소재와 냉각 기술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두산은 현재 착실히 준비 중인데 2세대 이상 단결정 소재의 모합금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F-22 랩터 엔진인 F-119에 사용되는 소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단결정 소재는 결정립 경계를 제거해 고온 강도를 극대화하는 기술로 16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변형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두산은 니켈 기반 초합금에서 레늄 함량을 정밀 조절해 이러한 고온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냉각 기술은 필름 쿨링과 내부 냉각 채널 설계를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발전용과 항공용 가스터빈의 제작 분석 평가 요소는 동일하기에 이미 항공 엔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구성 부분에서는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이 항공용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항공용 엔진의 수명 주기는 2000시간에서 4000시간이라면 발전용 엔진은 24시간 무정지 운전에 2만 시간에서 3만 시간의 수명을 지녀야 합니다. 블레이드를 포함한 부품의 내구성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내에 구축된 세계 최고급 인프라 때문입니다. 두산은 200대 이상의 크리프 시험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9년 이상 장시간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크리프 시험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 소재가 장시간 변형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항공엔진 소재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6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 수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40가지 이상의 소재, 물성 DB와 DMAPS 시스템을 통해 소재 설계와 검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의 강도, 내열성, 필요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항공엔진 소재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축해놓은 기술을 실현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두산은 대한항공 및 카이와 협력해 항공엔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오천에서 15,000파운드급 중대형 무인기용 엔진, 카이와 100에서 1000파운드급 소형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인 15,000파운드급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F-22급 엔진 개발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미 F119 엔진 수준의 TIT 기술을 입증했으며 단결정 소재, 냉각 기술, 고온 시험 인프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 항공엔진 개발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F-21을 살짝 축소시켜 놓았다는 KF-21이 F-22급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동성을 지니게 되어 공중 우세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4.5세대 가운데 최저의 레이더 반사 단면을 지닌 KF-21이 F-22급 엔진의 효율성과 결합하면 스텔스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레이더 탐지와 요격을 피하면서도 근접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줍니다. 중국의 젠20, 러시아의 수호위 57등 경쟁국에 5세대급 전투기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엔진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는데요. KF-21이 F-22급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 동부 아시아에서 기동성과 출력면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 지역적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성능, 높은 국산 화율까지 갖춘 KF-21이 등장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공중 우세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이 시작한 만큼 방사청은 국내 소유분과 함께 수출형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부두업계 관계자와 개발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만큼 KF-21 보라매가 수출 시장에서도 화려하게 비상하길 바라겠습니다.